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누입니다. 오늘은 K손이 니지산지에 블랙리스트로 등록이 됐다 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오늘은 이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나 진짜 이 소식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 아니, 호로라이브 블랙리스트도 아니고, 아니 난데없이 니지산지한테 어이가 없잖아. 일단 K손은 호로라이브 블랙리스트는 맞아요. 그런데 왜 홀로도 아니고 니지산지한테? 어이가 없죠. 오늘은 이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조누 방송은 굉장히 수준 높은 방송이라서 미국 시민권자도 보고 이렇기 때문에 굳이 고학력자들이 보는 고품격 교양방송인 조누 채널에서는 영어 해석 굳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이 정도는 뭐 조누 방송 보는 고학력자들은 다 읽고 해석 정도는 다 가능하니까 굳이 제가 해석할 필요는 없겠죠. 일단 기사가 떴어요. V쇼조의 K손, V쇼조의 스타, 그쵸? 니지산지와 협업을 금지당했다. 해외 매체를 통해서 기사가 떴어요. 아, 어이가 없잖아. 이거 내가 일본 기사 찾아보니까 일본 기사가 없어. 일본에는 기사가 안 떴고 해외에서만 기사가 뜬 거예요. 와, 근데 호로라이브도 아니고 니지산지한테 협업 금지를 당했다는 게 진짜 뜬금없고 어이가 없는 거야. 아니, 대체 왜? 어이가 없어. 니지산지한테 K손이 뭐 했다고, 그쵸? 니들한테 뭘 K손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아니, 오히려 중국 시장에서 니들이 장사를 하려면 호로라이브가 방해가 될 거 아니야. 업계 경쟁사잖아. 그런데 K손이 오히려 호로라이브를 중국에서 장사 못하게 박살을 내줬잖아. 아니,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쵸? 자, 니지산지의 블랙리스트에 K손이 등록이 됐어요. 일단 니지산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짧게 설명을 하자면 버튜버 업계의 판도를 바꿔버린 대형 기획사입니다. 호로라이브 이전부터 굉장히 큰 규모의 회사였고, 호로라이브가 니지산지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니지산지 따라해서 큰 회사입니다. 일단 원래 키즈나이가 탄생했을 때부터 버튜버는 전부 다 3D 모델링이었어요. 그런데 가격도 싸고 이제 모델링의 퀄리티, 그러니까 예쁜 그림체를 표현하기 쉬운 2D 모델링을 니지산지가 만들어냅니다. 지금은 2D 라이브 모델 가격이 비싸졌죠. 왜냐? 고퀄리티의 모델이 됐으니까. 근데 예전에는 2D 라이브 모델이 굉장히 가격이 쌌어요. 왜냐면 그림 하나 만들어 놓고 대충 어색하지만 움직이게만 대충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가격 존나 싸가지고 일러스트 그림만 있으면 찍어내듯이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싼 2D 라이브 모델에 방송인들, 버튜버들이 계속 공장에서 나오듯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동영상을 위주의 활동을 하지 않고 라이브 방송 위주로 활동을 하면서 아예 버튜버 업계 판도를 뒤바꿔 버려요. 일단 니지산지는 키즈나 아이 이후에 버튜버 업계를 다 먹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버튜버 소속사 중 하나입니다. 세계 가장 유명하고 가장 큰 규모 키즈나 아이 주식회사 호로라이브 니지산지예요. 니지산지가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커요. 왜냐? 그냥 중소기업이었던 니지산지가 주식시장에 상장을 했어요. 주식에서 이치부 조조라고 하는데 일부에 상장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한국으로 치면 코스닥 중소기업이 속하는 주식시장이 아니라 코스피 대기업이 이제 상장되는 거기에다 상장한 거야.
그러니까 나스닥이 아니라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다. 자, 그런데 이런 대기업 시가총액 3조 원 정도 되는 원으로 따지면 3조 원이에요. 뭐 이런 대기업한테 블랙리스트로 찍힌 게 K손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블랙리스트 등록이 됐냐 이거죠. 자, 홀로라이브의 키류 코코로 활동했던 게 바로 K손이다 이거죠. 하나의 중국 사태로 홀로라이브에서 퇴출을 당했죠. 끝까지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강요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자신의 신념을 지키죠. 그리고 해고당한 후에 K손으로 활동하면서도 중국인들한테 계속해서 테러를 받아요. 공격을 당하죠. 그러다가 이제 V쇼조라는 미국계 회사에 들어가면서 소속사가 다시 생기고 이제는 보호도 좀 받으면서 중국이랑 관계없는 소속사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숨통 좀 트이겠다 했는데 니지산지가 K손을 블랙리스트 등록을 하면서 활동을 방해해왔다는 게 밝혀져가지고 논란이 된 거예요. 근데 왜 홀로라이브도 아니고 니지산지가 등장을 하냐 이거죠. 일단 니지산지는 중국에 투자를 받고 있어요. 중국 애들이 버튜버 업계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버튜버가 좋아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버튜버들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력을 탐을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새로운 시대에 먹거리가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 근데 이거는 중국 애들 뿐만 아니라 삼성,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수많은 IT 대기업들이 이 관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연구, 투자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들 지분을 사들이고 하는 중입니다. 버튜버를 하는데 필요한 모델링, 모델링, 3D 모델링 제작 기술, 그리고 트래킹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가 돼가지고 더 이상은 학교와 직장에 출근을 하고 등교를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학교 다니고 집에서 직장 다니고 전 세계가 지구촌으로 엮이는 묶이는 전 세계 학생들이 글로벌 학교라는 곳에서 모두가 함께 다녀. 그러니까 시골에 살든 도시에 살든 관계가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면 이 기술력이 바탕이 되고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하는 애들이 대기업 돈 많이 벌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키즈나이한테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많이 해서 키즈나이 주식에서는 중국 거나 마찬가지예요. 니지산지도 물론 중국 자본에 대한 투자를 많이 받았고요. 홀로라이브도 중국 자본에 투자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또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조금은 있겠죠. 왜냐면 뭐 어쨌든 간에 이 기술력을 탈출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니지산지도 중국 시장에서 중국 사업을 하고 있고 애초에 중국 시장 진출은 니지산지가 먼저 했어요. 홀로라이브는 니지산지가 하는 거를 다 따라하는 애들이다 이거죠. 일단 니지산지는 뭐 비리비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중국 시장 진출을 했기 때문에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지 않는 키류코코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해서 압박을 준다 이거죠. 물론 자신들이랑 전혀 관계없는데도 이제 키류코코의 활동을 방해하진 않아요. 자기들이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때만 키류코코의 활동을 방해한다 이거죠. 일단 니지산지 입장에서도 중국한테 거역을 못하는 상황이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최대한 중국의 신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K손을 배척을 하다가 딱 걸려버렸다. 너네들 왜 K손한테 이러냐 이렇게 욕을 먹게 됐다 이거죠.
어쨌든 K손은 은퇴 이후에 상당히 많은 고통을 받아요. 홀로라이브에서 퇴출당하면서 홀로라이브 멤버들이랑 콜라보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죠.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혼자서 활동하는 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뭐 다른 개인 하쿠 보튜버들이랑 콜라보를 하면서 어떻게든 방송 살려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개인들이랑 콜라보 하기도 하고 비교적 이제 버튜버 입김이 강하고 자유로운 성향의 소속사들에 속해 있는 이제 버튜버들이랑 콜라보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 소속사들 버튜버들랑 콜라보해도 상관없다라고 말해주는 그런 애들이랑은 콜라보를 열심히 해왔다 이거죠. 그런데 버튜버 회사들 중에서도 가장 자유도가 높다라고 평가를 받는 회사가 있어. 그 누구야? 니지산지야. 니지산지들은 인방 스타일로 별 병신 같은 소리 하고 막 온갖 영상 다 터트리고 걔 막장 방송을 하더라도 제재가 없어. 시청자랑 욕하고 싸우고 음담패설하고 AV 이야기하고 이래도 제재 따위 없다니까. 그러니까 방송만 재밌으면 되는 게 바로 니지산지였다 이거죠. 그런데 그러면 K손이랑 콜라보도 할만하지 않나? 그쵸? 그런데도 불구하고 니지산지 애들이랑 K손이랑 전혀 엮이는 게 없었다 이거죠. 근데 이런 말 하면 야 씨발 K손이 그렇게 대단하냐? 그렇게 잘났어? 아 니지산지랑 안 친하면 안 할 수도 있지. 뭐 니지산지랑 K손이랑 콜라보 안 했다고 니지산지가 뭐 K손을 블랙리스트라고 하니 뭐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있어. 그쵸? 아이 뭐 대단하다고 해봤자 고작 몇십만 백만 딸이고 결국에는 개인이잖아. 그쵸? 니지산지도 100만 유튜버 있어요. 대단한 거 아니야. 그쵸? 고 한 명이랑 콜라보 안 한다고 해가지고 니지산지한테는 별로 문제될 거 없다 이거죠. 근데 얼마나 잘났냐? 안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증거가 나와버리죠. 본격적으로 중국의 자본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들, 니지산지를 포함해가지고 일본의 많은 기업들이 K손을 여태껏 배척해왔다는 거를 사건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니지산지가 그렇게 큰 기업이라서 개인 버튜버랑 콜라보 안 하는 것도 뭐 안 할 수도 있지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의도적으로 배척해가지고 콜라보를 못하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밝혀진 거예요. 자, 대표적인 사건들이 하나 있어요. 플레이즘이라는 회사가 도쿄 게임쇼의 행사에 사전 이벤트로 유튜브에서 오프라인 이벤트를 합니다. 오프라인이란다.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 쇼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게스트로 K손이 참가를 합니다. 출연진 중에 K손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요 사실을 알게 되자 중국 애들이 난리를 쳐요. K손 저거 중국 블랙리스트고 쟤는 하나의 중국을 지지 않았고 그래가지고 퇴출당한 앤데 너는 왜 K손을 출연을 시키냐 이러면서 온갖 비난이 폭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플레이즘이라는 회사에서 라이브 방송에 게스트로 올 예정이었던 K손을 이제 취소를 시킵니다. 근데 이 사건이 논란이 되니까 플레이즘이 해명을 막 해요. 아니 중국 애들이 난리 친다고 K손을 왜 출연을 무산을 시키냐. 일본 애들이랑 외국 애들이 항의를 하니까 너네들 중국 눈치 본다고 출연 취소시킨 거냐 이러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K손이 출연이
확정난 게 아니었다. 협의 과정이었는데 단순히 우리 직원 실수로 얘가 출연한다고 올려버려가지고 우리가 급하게 뺀 거다. 왜냐? 확정난 것도 아닌데 나온다고 여러분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면 안 되잖아. 이런 소리를 해요. 개떡같은 소리 하고 있죠. 아니 출연 확정도 안 된 애를 뭐 지들 마음대로 공개를 해. 미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대놓고 중국 애들이 난리 쳐가지고 취소시킨 것 같은데 수상한데 의심이 가는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잖아. 그쵸? 왜냐면 어떤 게스트를 등장시킬지는 사실상 지들 마음이니까. 그쵸? 근데 이게 웬걸? 물증이 등장을 해버리죠. 일단 중국은 공식 계정에서 이 K손의 출연 취소에 대해서 발표가 떠요. 뭐라고 떴냐? 중국어 발표문의 내용은 아유 여러분 죄송합니다. 출연지 목록을 받아가지고 공개를 했는데 K손이 그렇게 문제있는 인간인 줄 우리가 몰랐네. 여러분들이 제보를 해줘서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래가지고 바로 출연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하는 거는 이제 비리비리, 이게 지금 왜 중국 애들 영향이 있냐면 얘네들이 방송을 유튜브랑 중국의 비리비리의 동시 송출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중국 애들이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K손 블랙리스트인 거 몰랐다. 그래가 우리 회사 잘못이지 비리비리의 잘못은 아닙니다. 비리비리 욕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의 중국 지지하고 중국이 정한 룰 존나 잘 지킬 거고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할 거고 중국이 싫어하는 거 절대 안 하겠다. 그쵸? 존나게 빨아주더라고. 야 씨 똥꺼 헐겠다 이 새끼들아. 존나 빨아 진짜. 야 너무 빨길래 나도 소름 돋더라 진짜. 그쵸? 자 그래가지고 중국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 중국 공식 계정에서 K손이 문제있는 사람인 줄 몰랐다, 바로 제외했다, 이렇게 공식 발표가 뜨니까 중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일처리 잘하네, 그래 문제있는 사람은 빼야지, 그렇지, 이랬더니 일본 공식 계정에서는 다른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 K손이 출연이 확정난 거 아닌데 우리 회사 직원이 잘못 발표한 거다. 정치적 이유가 있는 거는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확정난 것도 아니었는데 협의 중이었는데 우리가 이거 발표 방송 날이 다가오니까 기한을 맞추려고 너무 급하게 발표하느라 실수가 난 거다. 중국 사람들이 항의해가지고 K손 출연이 취소된 게 아니라 원래 K손 출연 예정 없었다. 협의 과정이었고 출연할 사람 목록 중에는 존재는 했는데 취소된 거다. 우리는 하나의 중국 지지 안 한다. 그러니까 중국 놈들한테는 하나의 중국 지지한다 해놓고 일본인 외국인들한테는 또 딴소리 한 거야. 그쵸? 옛날 사건 생각나죠? 키르코코 때랑 똑같이 호로라이브가 한 짓을 똑같이 했잖아. 중국한테는 하나의 중국 지지한다 해놓고 일본인이랑 외국인한테는 하나의 중국 지지 안 한다 이랬다가 딱 걸렸잖아. 그쵸? 어쨌든 중국인들한테도 외면을 당하게 됐다 이거죠. 자 키르코코와 하나의 중국의 사태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때도 호로라이브 중국 발표를 보면 키르코코랑 하짜마가 논란을 일으켰다. 우리 잘못이고 걔네 잘못이다. 우리는 하나의 중국 지지한다. 존나게 빨았어요 진짜로. 그리고 키르코코 하짜마한테 니들 대가리 박아라, 하나의 중국 지지한다고 발언해라, 압박도 했었다 이거죠. 그런데 영어랑 일본어 발표에서는
얘네들이 유튜브 커뮤니티 정책을 위반하는 내용이 발견이 돼가지고 3주 근신 처벌을 내렸다. 이런 소리예요. 아니 씨발 뭐 개떡같은 소리야. 야 유튜브는 대만을 나라라고 인정을 해. 그러니까 씨발 나라 통계를 보는데 대만이 따로 집계된 거 아니야. 근데 아니 유튜브는 아무 말 안 하는데 니들이 뭔데 씨발 유튜브 정책 위반을 발견을 했다고 3주 근신을 내려. 또라이 아니야 진짜. 또라이 병신 같은 새끼들 씨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갈 미친 새끼들이에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씨발 이런 소리 한다고. 아 미친 새끼들이죠. 왜냐면 중국어 발표를 중국인만 보는 게 아니라 중국인 발표 외국인도 볼 수가 있어요. 영어 일본어 발표도 중국인도 볼 수가 있어요. 번역기 돌리면 내용 다 아는데 미친 새끼들 아니야 이거 진짜. 그래가지고 중국 애들이 또 뿔이 났죠. 이 새끼들이 우리한테는 하나의 중국 지지한다고 해놓고 영어랑 일본어로는 개소리 하네.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호로라이브가 사건을 수습을 못하고 중국 시장에서 퇴출을 당했죠. 그리고 일본 영어권에서도 일본 기업이 하나의 중국 지지한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뭐 호로라이브 불매운동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중국인들한테는 불매운동이 일어났지만은 일본인이나 영어권에서는 여전히 호로라이브를 봤다 이거죠. 지금도 보고 있고요. 어쨌든 역사는 반복된다. 똑같은 잘못을 다른 회사가 계속 되풀이한다 이거죠. 왜냐? 중국 돈이 좋거든. 나도 돈 벌 수 있으면 중국 똥꼬 핥을 수 있어요. 근데 중국은 나한테 돈을 안 줘. 게다가 이미 중국이 내 트위치도 영구정지 먹여가지고 나는 중국 싫어해요. 어쨌든 2023년에도 이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그런데 유튜브랑 니코니코에서 니코동에서만 생방송을 하고 동시 송출을 하고 비리비리는 이제 사라졌어요. 비리비리가 원래 여기 표시가 됐고 비리비리에서 동시 송출됐는데 얘네들은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비리비리에서 또 퇴출을 당했다 이거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유튜브에서 일본어판, 영어판 그리고 중국어판은 이제 송출을 한다 이거예요. 중국 놈들 유튜브도 못 보는데 그쵸? 뭐 대만 사람들을 위한 건가? 뭐 전세계에 중국 놈들 많으니까 화교들 있잖아 그쵸? 어쨌든 니지산지가 K손한테 무슨 짓을 했냐? 니지산지 소속 버튜버들한테 K손과 접촉하지 말 것을 종용을 해요. 이게 어느 정도 심했냐면 K손이 K손 트위터에다가 좋아요 누르고 K손에 뭐 트위터에 뭐 답글 달고 뭐 이랬던 것까지 다 취소를 시켰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제 스트리머 서버에서 뭐 같은 게임을 같이 할 버튜버들 모임 이래가지고 얘네들끼리 마음 맞는 애들끼리 콜라보도 하고 그런 곳에 초대가 돼가지고 들어갔더니 아이 K손이 있네. 그러면 얼른 나가야 됩니다. 둘이서 대화하고 친하게 지내고 콜라보하고 이런 거를 회사에서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겠죠. 아니 그러면 뭐 니지산지랑 안 놀면 되는 거 아니냐 그쵸? 그냥 니지산지랑 담 쌓고 살면 되는 거 아니냐. 홀로라이브랑 관계되지 않고 니지산지랑 관계 안 되면 되잖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일단 버튜버 업계가 점점 커지면서 각종 오프라인 온라인 행사들이 많아지죠. 유명 버튜버들을 초청해서 춤추고 노래하고 뭐 여러가지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출연진 중에 K손이 있으면 니지산지 애들이 안 나간대. 저 출연진 보니까 K손이 있네. 아 근데 죄송한데 저희는 K손이 있으면 출연을 못해요. 죄송합니다. 해. 그러면
행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유 K손이 있으면 참가를 못하겠다고? 그래 참가하지 마! 이렇게 말하겠어요? 아니면 아유 그러면 어떻게 K손은 출연 안 하는 걸로 하면 니지산지에서 몇 명이나 나와주실 수 있는지 이럴 것 같아? 불보듯 뻔하죠. 니지산지에 소속된 버튜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백 명이라고. 니지산지를 버릴 수가 없어. K손이 출연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니지산지의 유명 인기 버튜버 애들이 다 참가를 못하는 거라면 니지산지를 택하는 게 맞죠. 키리코코를 버리는 게 행사 주최자 입장에서는 옳은 선택이에요. 그리고 니지산지뿐만 아니야. 호로라이브를 부르면 또 K손이 못 나와. 야 생각을 해봐. K손 부르는 걸로 인해 가지고 호로라이브도 못 불러 니지산지도 못 불러. 그러면 니들 같으면 K손 부르겠냐? 안 부르잖아. 아무리 K손이 인기가 많고 100만 유튜브고 사람 동원력이 있다고 해도 호로라이브 니지산지 양 사이드의 애들이 불러주는 것보다는 많지가 않아요. 게다가 K손은 혼자지만은 호로라이브 니지산지는 출연진이 빵빵합니다. 버튜버들이 많아가지고 행사 시간 다 채우기가 넉넉하다고. 그쵸? 어쨌든 행사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니지산지 소속 버튜버들이 많고 인지도도 높아가지고 니지산지랑 K손 저울질 해보면 니지산지를 선택하는 게 비즈니스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다. 왜냐면 일본에서는 중국 경제 존속이 심하고 중국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중국 시장에서 돈을 벌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은 거야. 생각해봐. 뭔가를 수출하는 데 있어서도 중국이 가깝고 시장도 커. 미국 시장에 태평양 건너가 수출하는 것보다 중국에서 수출하는 게 편하고 중국이 상대로 물건 파는 게 중국 애들 구매력도 있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들한테 투자도 많이 하고 자기들한테 돈 많이 써주고 이제 미국보다 거리도 가깝고 시장도 큰 중국이랑 장사하는 게 좋아요. 미국에 뭔가 수출하려고 해도 태평양 건너는데 드는 돈이랑 시간만 해도 얼마야. 그쵸? 게다가 트럼프 때부터 바이든까지 지금 계속 자국 우선 정책 펼치면서 해외 기업을 차별하고 미국이 중국이랑 똑같이 됐어. 그쵸? 그래가지고 사실상 누구한테 파나 돈만 벌리면 상관없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K손은 맹견에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처한 상황에 관해 가지고 하소연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또 나오는 우리 루시아가 해고를 당했을 때 니지산지의 디코 채널에서 어떤 대화 내용이 나왔냐. 루시아가 마우마우 사건이 터져가지고 해고당하니까 니지산지 애들이 이거 보면서 쳐웃으면서 야 루시아야 이왕 해고당했으니까 그냥 우리 회사 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 니지산지 애들 입장에서는 이딴 걸로 해고를 시킨다는 게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스캔들 때문에 해고당했다는 게 주류였거든. 그냥 마우마우랑 따로 만났다는 그 사실만으로 해고를 시키는 아이돌 사무소여다. 여자가 연애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너무한 거 아니냐, 요런 의견이 있기는 있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니지산지 애들도 아이씨 남자 만날 수도 있지 이러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니지산지가 굉장히 자유로운 회사였던 거죠. 근데 왜 루시아는 니지산지가 아니라 V쇼조를
선택을 했었냐 이거죠. 아니 니지산지도 탐날만 하잖아. 전세계 슈퍼챗 1등이었고 이 정도 인지도 어그로를 끌었으며 니지산지에 오면 적응을 잘했을 것 같은데 그쵸? 맞습니다. 왜 니지산지에 못 들어갔냐. 루시아가 이 일본 사이버 레카충들한테 회사의 기밀과 소속사 버튜버 동료들의 정보를 뿌렸기 때문이에요. 일단 얘가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사이버 레카충인 나루카미라고 하는데 존우의 유일한 이제 특기가 있죠. 나루카미 성대모사.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방와 나루카미 데스. 큰방와. 어쨌든 컨셉도 존나 웃겨요. 세상의 정의를 대신해 가지고 악을 처단하고 내가 벌을 내리겠다. 정의의 철퇴를 내리겠다. 이런 컨셉으로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뭐 부정부패랑 나쁜 짓들이 많은데 자기가 그걸 까발려 가지고 벌을 받도록 세상에 동네방네 소문을 내겠다. 요런 이야기예요. 요런 컨셉으로 합니다. 진짜 중2병스럽죠. 존우는 이런 컨셉 아닙니다. 조금 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가지고 희생하는 게 존우의 방송이 아니라 존우 방송은 이런 게 아니라 존우 방송은 어떤 컨셉이냐? 씨발 존나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남의 불행을 비웃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뭐 키아라가 알몸 사진이 노출이 됐어? 뭐 전남친이 뿌렸다고? 씨발 꿀잼인데? 뭐 알몸 사진 노출된 키아라가 슬퍼한다고? 이 씨발 내 할 바 아닌데. 존나 재밌어. 씨발 존나 웃겨.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얘가 왜 유명하냐면 실제로 아랫사람들이랑 연락을 주고받고 버튜버 회사의 직원들이랑 또 아는 사이야. 그러니까 얘가 정보를 뿌릴 때는 내부자한테 들었다, 회사 직원한테 들었다, 버튜버 본인한테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증거를 제출해보니까 사람들이 믿는 거야. 으아 미쳤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호로라이브랑 니지산지들한테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줘요. 실제로 얘가 잘못된 정보로 터트려가지고 크게 피해를 본 사례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왜 루시아의 정보를 안 터트렸냐? 루시아가 나루카미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나 호로라이브의 선배 버튜버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면서 제보를 했는데 나루카미가 그 제보를 안 믿었어. 왜냐? 루시아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신뢰성이 떨어지고 증거가 빈약하고 너를 못 믿겠다 해가 안 터뜨렸어. 왜 이랬냐면 과거에 니지산지에 그 가시나 누구더라? 한 명한테 당한 적이 있거든. 버튜버가 지가 괴롭힘 당하고 있다 해가지고 터트려 줬는데 알고 보니까 괴롭힘 당하고 있다는 년이 괴롭혔던 년이고 그 년이 씨발년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애꿎은 피해자를 가해자로 바꿔가지고 얘가 존나게 깐 거지. 그래가지고 한번 날아갔어요. 미친 새끼였다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오히려 피해자를 2번 죽인 그런 메아였나? 로아였나?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걸로 학습을 해가지고 이제는 버튜버가 하는 말이라고 다 믿는 게 아니라 제대로 확인해보니까 루시아 말은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안 터뜨린 겁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이제 호로라이브랑 니지산지는 이 나루카미한테 피해를 입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호로라이브랑 니지산지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 나루카미의 채널을 터뜨립니다. 처음에는 이제 저작권 침해로 존우 채널 터지듯이 터뜨려요. 그랬는데 얘가 뭐 존우처럼 호로라이브 영상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떠듭니다.
막 그냥 자기 혼자 말을 해. 그러니까 저작권 침해로 터트릴 수가 없어. 아 그래, 메이로 루아 킹교 작가 메이로 그 사건이죠. 그리고 로아는 이제 한동안 쉬다가 왜 쉬었냐면 변호사 고용해가지고 고소하는데 정보가 새 나갈까봐 입 다물고 있다가 이제 곧 복귀한다고 했는데 요즘 복귀했나 모르겠네. 어쨌든 이래가지고 유튜브 저작권 침해로는 이 채널을 터트릴 수가 없으니까 법원에다가 고소를 해버립니다. 이 유튜브 채널이 우리 회사 일하는데 굉장히 피해를 준다. 다른 이제 소속 직원들한테 또 피해를 준다. 직원들이 마음고생이 심하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법원 명령서를 구글 유튜브한테 전달을 해가지고 유튜브가 그 법원 명령서를 받고 나루카미 채널을 터트립니다. 미쳤죠? 구독자 8만짜리 채널을 터트리려고 법원까지 동원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호로라이브랑 니지산지가 얼마나 이 새끼를 눈에 가시로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대단하죠? 놀라워요 진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같이 니지산지랑 호로라이브가 힘을 합친 적도 있는데 그 호로라이브에서 해고한 루시아를 니지산지가 받아줄 리가 없잖아. 왜 해고당했어? 나루카미랑 나루카미한테 정보 유출하고 현지도 나루카미랑 이어진 사실을 뻔히 아는데 니지산지에서 미쳤다고 받아주겠냐고. 그쵸? 그래가지고 V쇼조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이제 터지고 나니까 케이손이 니지산지 버튜버들은 욕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 회사 이제 지침이잖아. 회사에서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못하는 거잖아. 니지산지 버튜버들 중에서도 케이손이랑 교류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못하는 거잖아. 하지 말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연락이 또 왔다고 합니다. 버튜버 계정으로 DM이 온 게 아니라 이제 개인 계정으로 DM을 보내가지고 케이소나 미안하다. 나는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고 너랑 콜라보도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하지 말라더라. 이래가지고 다 입을 털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케이손 또 이 사실을 알게 된 거고 지가 이제 일본 사회에서 이제 버튜버 업계에서 이런 일을 겪고 있다. 중국한테 내가 미움받는 거 맞고 중국한테 블랙리스트인 거 아는데 나랑 콜라보를 하고 싶어하는 니지산지 버튜버한테까지 개인한테까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이런 시스템이 잘못된 거다. 사람은 잘못한 거 아니다. 나는 이러한 시스템 이러한 분위기를 바꾸고 싶다. 자기로 인해 가지고 중국 눈치 보는 요 분위기를 바꾸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진짜 마음고생이 심하죠. 그런데 니지산지의 행동이 틀린 건 아닙니다. 니지산지는 케이손을 당연히 배척하는 게 맞아요. 니지산지 입장에서는 홀로라이브에서 퇴출당한 루시아나 키류코코나 똑같은 애예요. 이 키류코코 입장에서는 이제 니지산지 입장에서는 키류코코는 민감한 정치적 발언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가지고 웬만하면 이제 같이 접근을 하지 않는다. 활동을 하지 않는다. 요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왔고 실제로 키류코코한테도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안한데 회사 지침이 그래가지고 니랑은 콜라보 못하겠다.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라. 회사가 이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 이렇죠. 실제로 키류코코 활동하는 거 보면 호로라이브를 비난을 하죠. 그런데 호로라이브를 비난하는 걸로 들리지만은
호로라이브에도 해당되고 니지산지에도 해당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게다가 여전히 중국인들한테도 공격을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니지산지 입장에서는 얘가 이렇게 호로라이브도 비난하고 중국 애들도 비난하고 이러는데 그런 리스크를 지면서까지 얘랑 연관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거예요. 게다가 나는 중국 애들한테 공격받아도 상관없다라면서 키류코코랑 콜라보하는 니지산지 애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걔가 중국 애들한테 공격받아가지고 회사한테도 항의 오고 결국 걔는 중국 애들한테 돈을 못 벌어가지고 회사의 전체적인 수익이 악화되면 문제가 되잖아. 그래가지고 회사 차원에서 아예 키류코코랑 접근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오는 겁니다. 게다가 키류코코가 입 터는 거 보면 뭐 버튜버의 개인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우리 V쇼조는 그런 다른 버튜버 소속사랑 틀리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요. 어이가 없죠. 니지산지나 호로라이브 입장에서는 애들을 관리하고 얘네들을 쥐어짜내가지고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런데 키류코코가 하는 소리는 회사 경영자 입장에서 버튜버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듣기 싫은 소리고 마치 노조위원장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키류코코랑 친하게 지내면서 안 좋은 물이 들어가지고 버튜버 애들이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상태에 빠지면 어떻게 될 거야. 그러니까 회사 경영자 입장에서는 불편한 친구입니다. 키류코코가 케이손이. 그리고 케이손은 또 V쇼조 들어갔죠. 이제는 개인이 아니죠. V쇼조 들어가가지고 V쇼조가 일본 시장에 진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니지산지의 일본 시장 내수 라이벌이 된 거야. 그런데 우리가 왜 그 내수 라이벌에 소속 버튜버의 방송이 잘 되도록 우리 애들이랑 콜라보하는 걸 허가를 해줘야 되냐 이거죠. 챙겨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저 카구라 미아가 있죠. 어쨌든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 위험 분자는 최대한 거부하는 게, 멀리하는 게 일본의 문화입니다. 진짜 조그마한 가능성만 있어도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앞뒤 꽉 막힌 게 바로 일본 사회다 이거죠. 근데 뭐 당연합니다. 케이소는 조금의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가 있는 애예요. 얘 아마 중국에 입국은 가능하나? 입국도 불가능하지 싶은데. 비자가 안 나올걸 얘. 일단 케이손이랑 콜라보하면 당연히 중국 애들이 싫어하고 중국에서 장사하고 투자받는 자기들이 피해볼 게 뻔하기 때문에 케이손이랑 콜라보를 막는 겁니다. 실제로 호로라이브가 중국 시장에서도 퇴출을 당했어요. 그런데 굳이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 호로라이브랑 같은 전철을 밟을 필요는 전혀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대놓고 그냥 케이손을 배척을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죠. 회사 경영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돈 벌려면 케이손이랑 관계가 되지 않는 게 옳다. 그게 현명한 판단이다. 이거죠. 케이손은 위험인물이 맞아요. 관계되면 관계될수록 중국 돈은 포기해야 됩니다. 그냥 포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중국인들한테 공격받을 위험에 노출이 되게 된다. 이거죠. 그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장사하거나 중국의 자본을 투자받는 기업한테 전부 다 협력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이랑 협업을 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중국 애들이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 못하는 수가 있어. 왜냐? 저 회사는 중국 투자를 받고 있고 중국 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는 애기 때문에 너네 기업이랑은 장사 못하겠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다 이거죠. 그 기업이 많지는 않겠지만 어쩌다 한번 그런 일이 나오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업 경영자가 케이손이랑 같이 일하는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힘들다 이거죠. 근데
K손이 나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거, 문제가 있는 거는 K손이 아니라 중국이 맞죠. 유튜브도 중국 자본 들어와 있었으면 K손은 유튜브도 제출입니다. 중국 같은 나라가 경제 발전해가지고 돈 많이 번 게 문제인 거예요. K손은 시대의 희생자죠. 이런 시대, 짱깨들이 판을 치는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활동하고 있는 게 문제고 희생자일 뿐이에요. 피해자예요. K손은 단지 잘못이 없고 돈을 위해서 신념을 구부리는 그런 인간이 아니었을 뿐이에요. 돈 못 벌고 내가 피해를 조금 보더라도 내 신념을 지키고 할 말을 한다. 중국의 하나의 중국이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그런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인간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거다. 이거죠. 어쨌든 하루라도 빨리 중국이 망해가지고 옛날처럼 거지같은 나라 돼가지고 갈기갈기 찢겨가지고 위구르 독립하고 저기 내몽골 또 몽골한테 떼주고 소수민족도 다 독립했으면 합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K손 또 행복하게 활동할 수 있겠죠. 그런 날이 올 때까지, 그때까지 지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K손 파이팅!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